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련하여 그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는 선거입니다. 선거의 기본은 익명성과 투명성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수많은 불확실성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그 개선안을 선거관리위에 수없이 건의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반하는 시행규칙으로 이러한 불법적 자세를 지속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꿈의 숫자 신기한 세계다. 이들은 우선 사전투표 용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가짜투표지가 투표함에 담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사전투표함을 가짜투표함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개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21대 총선에서만 126건. 그러나 법원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법관부터 얼마나 써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 10% 가까이 이겼는데 근데 많이 이제 도둑질을 받아가지고 결국 0.73%밖에 못 이겼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이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망에 침투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는 등 명부를 바꾸거나 투표 여부도 임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선관위의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부재자 투표에서도 암호 해독을 통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하거나 전당대회 등 위탁선거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선 대리 투표를 걸러낼 수 없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이미 발생한 해킹 사고 대응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북한 소행의 해킹 사고에 대해 국정원 통보 전까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PC가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합동점검 결과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선관위와 함께 보안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비밀번호가 1, 2, 3, 4 같이 쉬운 형태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조차 믿지 않은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부정선거 증거를 잡겠다며 무장한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저희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취약하고 나라는 그런 많이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정산 시스템입니다.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24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페이지입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 당할 때 7번 차례 내부 조력자가 그럼 있었습니까?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장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기계장비가 5개입니다. 본투표는 몇 군입니까? 본투표는 기계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여러 가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많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날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인쇄 날인하는 겁니까? 그냥 용지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1년 번호로 하십시오. 개표는 그냥 수개표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 수개표 개표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개표 방식은 갖다 부어놓으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분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지 분류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심사 계속이라는 데는 절차를 갖춰서 거쳐가는 겁니다. 이게 공개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 장비, 해외 수출된 거 아시죠? 콩고, 이라크, 2020년도는 카자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 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적 위기를 불렀다는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외부에서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요?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만 조작하면은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고요.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투표의 신뢰성, 선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와 전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말 노력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원래 우리 통합선거 시스템 망은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그 모의 시험하는 날 하고 사전투표 이틀. 그죠? 사전선거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망분리로 보안을 유지한다 알려져 있고 선관위 역시 과거 망분리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고 증언했었는데 이번 국감으로 선관위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선관위 서버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날 보안이 그대로 뚫리게 되어 있어 부정선거나 해킹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1차적으로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 사무를 관장할 수가 있잖아요. 해킹 주체가 라자루스라든가 김숙희라든가 이런 조직이면은 군을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3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받을 때 묻길래 그러면 어떤 북한하고 관련된 뭐가 있나 보다.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가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못 하셨나요? 그 당시에? 독적으로 임무를 주는 경우는 이렇게 계엄이니까 예. 그렇죠.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 예전에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고 그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본인들한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 투표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관리 부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 사전 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단 인쇄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치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 무단 침입.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그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뭐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시스템의 허점. 투표지 분리기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 연결도 가능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45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과 참석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전투표제 토론회를 통하여 선거는 자유민주체제의 시작이며 체제 수호의 보루라는 신념으로 사전투표제의 쟁점에 대한 실태 진단과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실태입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 확대와 투표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유권자는 본 투표일 4, 5일 전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사전투표율은 25% 상승했으나 본 투표율이 21% 감소하여 그 격차는 4대 6으로 근접하는 추세이고 전체 투표율 제고 기여도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투표 편의에 치중한 제도 운영과 감시 소홀로 위헌, 위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본질과 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 행사입니다. 헌법상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준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및 선거 부정 방지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양극화 양상에 편승하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의 위헌, 위법성 논란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됨에도 국회와 선관위의 외면과 함께 음모론에 함몰되고 방치됨에 따라 헌법 원칙과 입법 목적에 어긋난 대리, 공개, 중복, 조작투표와 불법 투표지 무더기 투입 및 투표함 무단 교체 등 불법 사례 정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의 유발 요인은 본 투표보다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제가 극도로 허술한 제도 설계와 관리 부실로 투개표 과정 전반이 선거 부정 방지의 무방비 공간으로 제공됨에 기인합니다. 투개표 과정은 첫째, 투표소 투표 단계, 둘째, 투표함 이송 및 보관 단계, 셋째, 개표 단계의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투표소 투표 단계에서는 본 투표 때 확보 및 보관하는 오프라인 증거자료, 즉 3중 실물 대조 검증 장치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투표소에 실물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본 투표소에는 종이로 된 실물 선거인 명부가 있어 투표자가 직접 서명 기록을 남깁니다. 반면 사전투표소에는 이 실물 명부가 아예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투표소 관리인 사인 대신 인쇄한 투표용지를 배부합니다. 본 투표 때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인 사인을 투표용지에 직접 꾹 찍어줍니다. 반면 사전투표는 기계에서 도장 이미지가 인쇄된 용지가 출력되어 배부될 뿐 관리관의 직접 날인 절차가 없습니다. 셋째, 투표지 일련 번호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본 투표지는 일련 번호지가 절취선을 떼어내어 별도로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투표지 수량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는 일련 번호를 분리하지도 따로 보관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투표함으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 자료들은 오프라인 증거들과 대조할 수 없어 불법 투표지 식별 및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소와 통합선거인 명부 연결 전산망은 해킹과 조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 정황들, 특히 관리인의 인장이 뭉개져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나 여백과 규격이 서로 다른 투표지, 그리고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지 등은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증거들의 미확보로 인해 실물 대조가 불가하여 검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송 및 보관 단계에서는 첫째, 투표함 봉인 및 개함 시 폐쇄형 봉인지 사용을 거부하고, 둘째, 관외 투표는 전면 우편 투표로 진행하며, 셋째, 투표함 감시 CCTV 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 작심만 하면 감시 소홀을 틈타 불법 투표지에 투표함 투입도 가능합니다. 개표 단계에서는 투표 참관인이 아닌 투표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개표 참관인이 봉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표 완료 전 개표 방송 허용과 외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행위는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투표소의 투표 단계에서 오프라인 증거 확보의 포기는 당초부터 검증 필수 정보의 생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첫째, 투표소를 선거 부정 무방비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국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25년 대선 양강 대결에서 본 투표와 사전 투표 격차를 보면 사전 투표는 좌파가 우파보다 37% 앞섰고
본투표는 우파가 15% 앞섰으나 소수당 후보는 총 득표율 8.3%, 사전투표 8.8%, 본투표 7.94%로서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본투표 득표율 격차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전투표제의 불공정성을 수치로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요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은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과 선거 부정 방지를 요구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은 기본권의 보호와 균등한 기회의 보장입니다. 선거 부정 방지의 핵심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실물 검증입니다. 둘째,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 부정 정황의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유권자의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참여 기회는 4대6으로 거의 근접한 수준임에도 사전투표제의 투표일과 장소 선택의 자유, 선거기간 보장 및 투표 절차 이행 측면에서 본투표 대비 현격한 차별선거제도입니다.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서도 본투표 때의 투표지 3종 대조 검증 조치와 달리 1:1 실물 대조 검증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헌재 판례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사안임을 이유로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선관위의 기술적 보완 조치를 인정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선거 부정 직접 증거 자료의 제시 요구와 기각 결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 즉 국회와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구체적 검증 조치를 외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전자선거인 명부와 본인 확인, 투표지 발급기 로그와 투표지 발급 수량 대조 등 보완 조치는 신분증 접촉 횟수와 투표지 발급 수량만 대조할 뿐 개별 투표지의 투명한 실물 대조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와 국회에 묻습니다. 한 번이라도 온라인 통합선거인 명부, 투표지 발급기 로그 기록 등으로 투표함 내 투표지 수량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실물 투표지와 온라인 검증장치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검증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부정 방지에 합헌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라면 왜 차별받는 본선거 제도를 사전투표제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토론회에서 위에서 열거한 쟁점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는 본투표 방식대로 제도를 개편하여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한국 기적이 또 일어나 한국 다시 한번 뛰어봐 한국 다시 또다시 한번 우리 터져라 외쳐 우리 절대 안 지쳐 신나 힘나 새벽이 날리며 악으로 한다면 한다 한국 사람 이빨 막 물어 울지 말고 가슴을 쫙 걸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다시 한번